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8월달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비가 스콜처럼 오는 곳들도 있고 아닌 곳들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도 더 많이 조심하셔야겠죠. 올해는 정말 습도가 높은 것 같아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2022년도 2분기 네이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거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네이버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고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모든 분들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선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 실적 발표라고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시더라도 2분기 네이버 실적 발표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벌써 1분기 자료가 있고 2분기 자료까지 올라와져 있죠. 이건 제목을 안 맞췄나 봐요. 밑에 건 202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2022라고 되어 있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맞췄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PDF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열리게 됩니다. 2022년도 2분기 실적 발표 8월 5일에 있었었죠. 자, 본 자료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어쩌저쩌 쭉 나올 거고요. 종속회사들에 대한 것들 편의를 위한 거다라고 나오는데 요거 쭉 보게 되면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매출 자체가 제가 좀 정리해보면 2조 458억 원, 영업이익이 3,362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하면 23%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0.2%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23%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2조 원이 넘었다라는 것들이 이게 꽤 오랜만의 일이라서 많이들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별 매출을 보게 되면 이제 네이버가 사업을 한 5가지 정도로 딱 나눠놨어요.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및 기타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정리해드린 적 있었죠. 진행했던 한 6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압축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들 런칭하겠다 이렇게 갔던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매출 순위를 보게 되면은 당연코 서치 플랫폼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태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9,055억 원 정도 되고 커머스 매출이 많이 올라왔어요. 커머스가 4,395억 원, 그리고 핀테크가 2,957억 원, 콘텐츠 3,002억 원. 콘텐츠 조금 더 앞서네요. 커머스 콘텐츠 순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및 기타가 1,049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좀 매출 포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성장한 걸 보게 되니까 콘텐츠요. 콘텐츠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3.8% 성장했고 핀테크가 27.1%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27.1% 보이시죠? 이게 YY로 보시면 돼요. 콘텐츠 113.98%. 이게 너무 높은데 이게 이유가 좀 있기는 해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뭐 반영 전까지 보게 되면 M&A 반영 전으로 보더라도 나쁘진 수치가 아니에요. 꽤 괜찮은 수치이고 쭉 내려가 보도록 하죠. 영업이익률, 단기수익률 보시고 재밌는 건 이 부분이 잘 표시가 돼 있어요. 원래 재무제표는 조금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네이버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가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치 플랫폼이 뭐냐 도대체 검색,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타 연관 서비스라고 정리해놨죠. 본인들이 이제 매출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화, 검색 의도 맞춤형 결과 제공을 통해서 검색 품질과 검색 광고 효율이 개선했겠다. 자기네들이. 자, 고품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면 광고, 헤드라인 광고 등 디스플레이 광고 라인업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광고 라인업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서는 뭐 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확대하겠다 이거보다도. 두 번째가 뭐죠? 커머스를 보게 되면은 커머스 광고, 중개 및 판매, 그리고 멤버십 서비스가 여기 들어가져 있죠. 자, 높은 기저에도 커머스 거래액이 성장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브랜드 스토어들이 입점하기 시작했죠. 스마트 스토어 역시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부터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이 부분입니다. 엔데믹으로 여행 및 예약 합계 거래액이 1.1조 원으로 2.1배 정도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약간 좀 잠잠해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죠. 여행을 가기 시작하고 또 휴가 시즌이다 보니 이때부터 사람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여행을 가거나 예약을 한 것 자체가 2.1배, 2배 정도 성장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여행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죠. 콘서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크림 거래액은 브랜드 및 카테고리가 확대되며 2.4배 증가 3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크림? 네, 크림은 요걸 얘기하죠. 한정판 거래입니다. 예전에 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 스니커즈가 판매되는 곳이었어요. 리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고마켓 다시 판매가 되는 건데 중고마켓 같은 경우에도 당근과 같이 퍼블릭한 것들이 있고 이렇게 감성템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것처럼 한정판들이 올라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리셀뿐만 아니라 나이키라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올라와요. 자, 샤넬이 있고 에르메스가 있고 루이비통 있고 롤렉스가 있고 까르띠에가 있고 애플도 올라온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IT니까 애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애플 브랜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다시피 국내 정식 발매 제품 22만 9천 원 빠른 배송 여기서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금액 차이가 없는데? 이건 리셀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라이프테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던 같은 경우에 66 5천이라는데요. 그치, 이게 먼저죠. 원래 이제 스니커즈를 판매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해외 사이트 비슷한 거 있거든요. 그거 따라서 했었는데 더블 옥션이었던가? 어쨌든 그쪽 따라 했던 거였는데 조던 월 레트로 하이 블랙 모카 같은 경우에 14만 9천 원인데 최근 거래가가 나오잖아요. 최근 거래가보다도 14만 원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 것들이다.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밑에는 이거는 새로 생겼네요. 당첨된 거 바로 신어야지 이런 것들 보이기 시작하고 재밌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자, 크림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도 들어가고 시작했고 다이슨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카테고리가 성장이 되면서 점점 젊은 층을 위한 새로운 거래 플랫폼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핀테크 가보죠. 핀테크는 당연히 페이 서비스가 있겠죠. 디지털 금융과 페이 서비스 두 개가 들어가는데 매출액 당연히 좋고요. 왜 이렇게 성장했느냐 이걸 보게 되면은 대형 가맹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케아도 그렇고 코레일도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고 현장 결제 워치앱 연동이라고 나왔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7월달까지였었죠. 7월달에 바로 런칭이 됐던 건데 이거 넣어놨네요. 8월표니까 여름 되고서 바로 결제하는 거. 멤버십 제휴 서비스가 강화가 됐다. 네이버 멤버십 서비스 저도 이번에 썼는데 파리바게뜨라든지 여러분들 그 어디냐 던킨이라든지 아니면 베스킨 라빈스 같은 경우에 3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그 정도 해가지고 1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오프라인 결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쭉 가보겠습니다. 콘텐츠. 콘텐츠도 의미심장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콘텐츠에 지금 묶어놓은 걸 보게 되면요. 웹툰이 있고 웹소설이 있고 스노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웹툰 스노우 기타. 자, 엔더믹과 계약, 웹툰 1분기 IP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이거는 학교 가면서 우리라고 하면 출퇴근하면서 스마트폰에서 웹툰과 웹소설 봐야 되거든요. 이거 다음 편 보려면 돈 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애너가치 하락했다는 환손실 영향으로 해서 인수기업 편입 효과를 제외한 콘텐츠 매출은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 네이버가 올해 3월 달에는 문피아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이북 재팬하고 로커스를 인수했습니다. 저렇게 굵직굵직한 회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원래 인수하고 나면은 그 회사의 매출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뻥튀기가 좀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980억 원이 반영이 된 거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던 겁니다. 근데 이걸 빼더라도 글로벌 통합 거래액이 4천억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19.6% 증가했다 그러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웹툰과 스노우와 기타 웹툰 거래액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음악 거래되는 거 굉장히 낮고 스노우가 아직도 이 정도를 팍제하고 있는 건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을 줄 몰랐거든요. 웹툰 거래액이 치고 올라왔죠. 클라우드 및 기타 볼게요. 클라우드를 키우기 시작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만들기 시작했고 정말 많은 걸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퓨처테크 R&D가 들어가요. 클로바는 네이버에 우리 인공지능 브랜드를 이야기를 하죠. 네이버 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개했었던 게 작년 말에 자기네들도 이제 메타버스를 선언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게 기억이네. 인공지능하고 여러 가지를 합쳐갖고 새로운 네이버가 들어가는 클로버가 들어간 게 랩스에서도 메타버스 선언을 아크버스 선언을 했었습니다. 요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랑 같이 제휴를 맺자 이거인데 쭉 내려가게 되면은 요거 위에서 봐야죠. 뉴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차별화하며 NH농협과 국민은행에 이어서 IBK 기업은행 클라우드 전환 사업 신규 수주. 그러니까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들이 특히 금융권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진행을 하면서 네이버 같은 회사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럼 네이버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에 있는 이 클로버 AI 인공지능 콜센터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전화 받을 때에도 콜센터에서 자동으로 회의록을 만들어 준다라든지 이런 서비스까지 갈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부분은 아산병원의 네이버 웍스를 제공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네이버 웍스는 그룹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웍스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는 시스템, 캘린더 시스템, 그리고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 거 이야기를 하죠. 아산병원하고 고대 안암병원과 1784 로봇 인프라 기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서 네이버만 이걸 하는구나 하실 수 있는 또 그건 아닙니다.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카카오 헬스케어하고 또 손을 잡았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빅테크 두 개의 기업이 다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고 지금은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헬스케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라기보다도 제휴를 많이 맺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싹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은 앞으로 네이버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지금까지 한 것들이 도대체 잘 되어져 있느냐,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뭐 메뉴들을 보게 되면은 파트너비가 이북 재팬 인수 영향이 있고 티빙 등으로 멤버십 비용으로 증가를 했다. 돈을 써야겠죠. 마케팅 비용, 추가 포인트 적립, 콘텐츠 부분의 해외 마케팅, M&A 인수 부분의 마케팅 확대로 증가가 됐다. 영업이익 쭉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요즘 사업 부문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것들 나와 있고, 사업 부문의 손익 나와져 있고, 나머지는 뭐 넘기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직접전에서 관계사 투자해놓은 내용 나오죠. 네, D홀딩스 투자했고, 위버스 투자했고, 카페24 투자했었죠. 국내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지만 해외는 카페24를 더 많이 쓰니까 이걸 봤던 거고요. 전략적인 투자, 미래에셋 증권 손잡았고, CJ 대한통운 함께 가고 있고요. 이마트 들어가져 있고, CJ ENM 티빙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하고 여러 가지 많이를 하면서 스튜디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도 올해 초에 제휴를 맺었다는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것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요, 컨퍼런스 콜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이 서치 플랫폼의 기타에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은 웨일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전문가 서비스죠. 답변해주는 서비스, 파파고 등 이런 것들이 또 서치 플랫폼에 들어간다는 것도, 도대체 왜 파파고가 그러면 서치 플랫폼에 들어가져 있는 거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파파고 같은 게 여기가 아니라 클라우드 및 기타로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콘텐츠로 가야 되고, 나중엔 사업 영역을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웹툰의 주요 지역별 KPI를 보여줬는데, 이 중에서도 밑에 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평균적으로 0.9만 원 정도를 웹툰과 웹소설에 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온이라고 써있죠. 미국 같은 경우 와패드를 제외했는데 보통 1.3만 원 정도 인당 한 달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4.8만 원이라고 하니까 많이 쓰네요, 돈.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씩은 한 달에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 IT에 대한 이야기 네이버 하나만 좀 살펴봤어요. 아쉬운 거는 네이버의 주가가 떨어져서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는 않고, 저도 가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오래갈 기업으로 보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네이버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무섭죠. 빅테크 기업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 두 개를 이길 회사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점 두렵기도 한데, 그래도 뭐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으니 그럼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다소 내용이 길어졌는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